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50에 읽는 노자 도덕경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라.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지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당서 설시편에 나오는 것으로서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즉 세상사의 모든 화는 입에서 나옴을 의미합니다. 말은 한 사람을 영웅이 되게도 하고 패역한 졸장부가 되게도 합니다. 또한 한 세계를 뒤흔들 만큼 힘이 셉니다. 그런 까닭에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빛이 되기도 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마디의 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지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는 노자가 도덕경 제5장에서 한 말로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궁색해지니 아니함만 못함을 의미합니다. 말이 많다 보니 쓸 말도 있지만 쓸모없는 말도 많은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또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해도 잘못한 말 한마디로 패가 망신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철학자이자 1급 웅변가인 마커스 시세로는 유창한 말솜씨와 뛰어난 웅변술로 로마 최초로 국부라는 칭호와 함께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그는 천부적으로 말재주를 타고났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그는 유명한 배우들을 찾아다니며 목소리, 몸짓, 손짓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웅변술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말과 몸짓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웅변이 평면적이라면 웅변과 몸 동작은 입체적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되자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웅변가 데모스테네스와 쌍벽을 이룰 만큼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또한 마커스 시세로는 기억력이 뛰어나 한 번 본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였으며 자신이 간 곳의 장소라든가 한 번 읽은 것은 또렷이 기억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은 그가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우는데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웅변술과 기억력만큼의 인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말을 가볍게 불쑥 던지는 통에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함부로 말을 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마음에 맞지 않거나 거스르면 험담을 일삼고 비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말도 자꾸만 하면 늘듯 험담도 비방도 하면 할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이는 습관화가 되었고 마커스 시세로와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였습니다. 말년에 마커스 시세로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누아스와 힘을 합쳐 또다시 권좌에 오르려고 획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벼운 입과 남을 비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옥타비아누스는 삼두 정치 체제를 이루자 로마의 카이에타에서 그를 차명에 처했습니다. 3-4-1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자가 한 말로 한 번 말할 땐 3번을 생각하고 말하라 는 뜻으로 말을 할 땐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로 인한 실수를 줄임으로써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은 이토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탈이 없는 법입니다. 인간의 입은 하나, 귀는 둘이다. 결국 듣기를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하고 대신 남의 말을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재앙의 문이므로 쓸모있는 말, 꼭 해야 할 말을 하되 불필요한 말이나 함부로 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하기. 말을 할 땐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분별 없이 아무 때나 불쑥불쑥 말을 한다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말도 가려서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엔 상황, 즉 분위기 파악을 못한 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난처하기에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말이란 잘하면 천금보다도 귀하지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하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충정에 불쑥한 한마디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가운데 사기는 총 13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사마천의 역작입니다. 사마천의 직책은 태사령으로 천문관측, 달력개편, 국가대사와 조정의례의 기록을 맡아서 하는 요직입니다. 그는 태사령이었던 아버지 사마담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사기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인생 최대의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7대 황제인 무제는 이 부인을 총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제가 명장 이릉 장군을 불러 이광리가 흉노를 정벌할 수 있도록 힘써 보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제가 이 부인의 오빠인 이광리가 흉노 정벌에 공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릉은 명을 따르지 않고 별동대 5,000명을 이끌고 침입하여 흉노 선우의 3만 병력과 싸워 수천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흉노의 선우는 11만의 병력으로 이릉을 공격했지만 이길 수 없자 철군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이릉의 부하 중 한 명이 잘못을 저지르고 징벌을 피해 흉노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 뒤 그는 이릉의 군대는 원병도 없고 화살도 거의 바닥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철군하려던 선우는 이릉을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중과 부적으로 이릉은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흉노의 선우는 이릉을 얻기 위해 자신의 딸을 주며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무제는 노발대발하며 이릉의 모자와 처자를 차명에 처하고
그의 죄를 문책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무죄는 노기를 띤 채 일행은 나를 배반했으니 이 역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데 사마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하, 지금은 일응이 고육지책으로 그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훗날 반드시 황은에 보답하리라고 신은 믿사옵니다. 일응을 두둔하는 사마천의 말을 듣고 무죄는 진노하여 말했습니다. 그의 충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생각이 있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서슬퍼런 무죄의 한마디에 사마천은 결국 생식기를 잘리는 궁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궁형은 남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남성성을 잃은 남자의 피해는 말로 형언하기 힘들 만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마천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인 사기를 지필해야 했기에 수치심도 참으며 지필에 몰두해야 했고 마침내 사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사마천의 이 일화는 말 한마디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없이 불쑥불쑥 말하거나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를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최선의 비책이니까요.